강의 재미있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재밌었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텍스트 마이닝 교육을 좀 했었잖아요. 저기 데이터 마이닝 교육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마이닝인데 과연 뭐가 데이터가 틀릴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보통 데이터 하면은 숫자 데이터잖아요. 제가 옛날에 교육을 할 때 데이터의 성격을 명서 등비, 혹시 명서 등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말씀해 보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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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뭐냐면은 이게 명목 데이터, 서열 데이터, 그다음에 등간 데이터, 비율 데이터. 요게 데이터였던 양을 나타내는 그 성격을 구분해서 그렇게 옛날에 했을 때 외우기 쉽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비율 데이터가 가장 정보를 많이 주는 숫자 데이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죠. 근데 이번에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죠. 텍스트잖아요. 텍스트도 한글하고 영문하고 구분도 하고, 이번 시간에는 영문은 없고 한글 갖고 우리가 이제 실습까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처리 데이터에서 모델까지 갔잖아요. 데이터 전처리는 주로 뭐를 했었죠? 가장 크게 하는 건 네 가지가 있죠. 결축치, 이상치, 중복 데이터 제거, 그리고 약간 간과하기 쉬운 거, 니어 분산 제로 변수. 이 네 가지를 보통 많이 하잖아요.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아예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숫자 분석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내일은 이제 영상 분석까지 이렇게 해서 풀 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텍스트 마이닝이 뭐고, 분석은 어떤 순서로 할까,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연관성 분석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 내용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례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어떤 텍스트 마이닝이 주변에 데이터 마이닝, 통계 등등 이렇게 연관을 갖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텍스트 마이닝이 우리가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정보 중에서 80%가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이런 것이 어디서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제조업체에서 또 금융, 이런 소매 및 전제 상거래부터 어떻게 보면은 전 산업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는 전 제조업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위험 요인 분석, 그리고 서비스 분석, 금융 분야에서는 특히 사기 탐지라든지 어떠한 그 감정 분석까지 이런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제조업 위주로 해서 그 사례를 보셨던 그 화학 공정의 그러한 사례로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중간에 이런 거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절차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 마이닝 분석할 때는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탐색적 분석하고 그리고 영향인자 찾으면서 모델링하고 검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비슷하긴 한데 조금 용어들이 좀 다르게 써 있죠. 그래서 문서를 처음에 갖고 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DB에서 끌어오는 숫자 데이터 이런 거가 아니고 DB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텍스트 기반의 문서를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습 데이터는 나눠드린 데이터는 텍스트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전처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 전처리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는 그러한 결집치 제거부터 그런 것까지 네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를 만드는 그런 그 전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프로그램 코딩에서 하게 되면은 노가다 작업이 많은데 여기서는 툴을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처리된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처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추출을 해서 그러한 그 추출한 내용을 단순화하고 도메인에 적합한 그러한 정보로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턴 및 경향 분석을 보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분석을 토대로 표현을 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이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굳이 머릿속에 기억은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런 EC 마이너의 그 절차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처리를 하잖아요. 그때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는데 형태소를 아마 익히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소가 뭐냐면 여기 써 있듯이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말. 그러니까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말이에요. 거기까지 잘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형태소를 갖고 키워드를 만들어서 카운트를 하고 의미를 찾아가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그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그런 단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또는 다른 어떤 그 감성까지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조사까지 붙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서 두 번째로 텍스트 전처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 숫자 정보는 사용하지 않지만 분석의 주제에 따라서는 사용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특히 조사는 연결된 단어의 성격을 규명하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명사를 카운트할 때는 그때는 이제 쓰이지는 않죠.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데이터 사전입니다. 뭐 세종, 딕 이런 식으로 데이터 사전이 있죠. 그 사전을 구축해서 거기에 있는 명사를 통해서 카운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특히 그러한 명사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단어를 키워드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의미 있는 정보 변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을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추출을 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 의미 정보를 단순화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장소 정보를 추출할 때는 에서, 에, 로, 으로 이런 게 다 그 품사 JK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표준화된 코드에 의해서 하나의 그 정보 위치로 나타내서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그런 중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단어로 추출을 했을 때 저 오른쪽에 단어 1에서부터 n까지 나오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문서 텍스트 문장 속에서 단어 1이 또 단어 2가 몇 번 나오고 카운트가 되는 거죠. 요것을 처음에 그 데이터 구조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EC- 이따 실습을 할 때 그 부분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있는 문서 단어 행렬에서 카운트는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가중치가 조금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표현은 지역적 가중치하고 전역적 가중치로 계산을 하는데 즉 이 문장에서 그 여러 번 나왔지만 의미가 없는 게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지역적 가중치라서 비중을 축소하고 또 여러 번 나오면서 의미가 크면은 전역적 가중치라서 가중치를 높게 하고 이런 게 속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패턴과 경향이 크게 이제 4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보를 추출을 하면서 텍스트로부터 그러한 그 원하는 정보를 뽑아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기에 어떤 형식이나 사용자가 정의한 그 포맷에 맞춰서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문서를 통해서 문장 간의 어떤 그 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정보 추출을 통해서 표현이 되면서 어떤 게 많이 있는지 나오고 그 중에서 맥락을 통해서 문서 요약을 통해서 어떤 문장의 어떤 중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맥락을 파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서를 키워드에 따라서 문서를 분류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챗 GPT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서 텍스트를 계속 분석을 했더니 이 부분은 그룹이 여기로 나오죠. 여기로 이렇게 그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네 번째는 문서를 다시 분집화를 하게 됩니다. 문서를 분집화한다는 것은 그 유사한 내용들의 문서를 이 문서, 저 문서들이 속성이 어떤지 그런 식으로 분집을 나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도 이렇게 데이터 마이닝처럼 여러 가지 그 텍스트를 나눠서 분류까지도 해볼 수가 있구나.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10년 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텍스트 마이닝 할 줄 아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돌리면 나오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예. 예, 그냥 지금 앱에다 넣으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기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10년 전만 해도 거기서 그런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딱 보여주면 우와 뭐 이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전에 또 그런 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신문에 보면 포도송이라고 해서 어떤 연관도를 갖다가 포도송이처럼 큰 거는 어떤 그 값이 비중이 크고 연관도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 나왔던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EC-에서 표현이 됐다는 것을 이거는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인데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그 전에 배울 때는 처음에 뭐 남편한테 그 퇴근할 때 기저귀를 사갖고 오라 그랬나요?
기저귀를 사갖고 그러니까 기저귀를 사갖고 와갖고 맥주를 같이 사갖고 왔죠. 그러고 나중에 바스켓 분석을 해봤더니 기저귀를 사면은 맥주를 같이 사는구나. 이게 예전에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연관성 분석을 할 때 그냥 주 단골 메뉴였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할 때 서포트, 컨피던스, 리프트 이 개념이 있어요. 그런 그 연관성 분석을 했을 때 얼마큼 이 분석 결과가 지지를 받느냐, 신뢰도는 얼마나 되느냐, 어떤 리프트 그거를 통해서 향상되는 값은 얼마냐 이런 값에 서 분석이 이제 결과가 좀 더 좋아지고 나쁘게 되고 그러한 그 지표로서 쓰는 그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혹시 그 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예. 그러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서포트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마트에 가갖고 뭐 기저귀도 사고 맥주도 사고 크래커도 사고 커피도 사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샀는데 전체 거래 건수 중에서 관심이 있는 기저귀를 사고 맥주를 산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동시에 산 게 즉 A와 B를 동시에 포함된 거래 건수가 전체 중에서 얼마나 빈도가 되느냐 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관심 있는 걸 그 초점을 좁혔을 때 이런 부분이 개념이 서포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신뢰도는 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기저귀를 산 고객 중에서 기저귀하고 맥주하고 동시에 산 사람 이게 컨피던스가 되는 거죠. 즉 기저귀를 산 사람 중에서 맥주 안 산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신뢰도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A와 B를 동시에 한 사람이 A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큼 거래 빈도가 나와서 신뢰도가 얼마큼 높으냐 요것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향상도 리프트는 A를 포함하는 거래수하고 B를 포함한 거래수 분해 이렇게 되는데 리프트는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헷갈리시면은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봐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리프트 값이 1 이상 되고 막 이런 걸 이제 조절할 때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포트하고 컨피던스가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연관성 분석을 할 때는 그 에이프리올이라고 써 있죠. 요게 그 연관성 분석의 고전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요게 현재 EC마이너에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서포트, 컨피던스, 지지도, 신뢰도를 설정을 하게 되어서 거기에 관해서 이런 값까지 나오는 이러한 그 연관성 분석 알고리즘이 에이프리올인데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알고 에이프리올을 쓰실 줄 알면 되겠죠. 그래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지지도, 조건부 확률을 신뢰도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넷플릭스, 뭐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서는 그 추천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뭐 미스트롯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부터 열어보면 그냥 미스트롯 쫙 올려가잖아요. 이건 다 그런 그 추천 알고리즘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 추천이 있고 사람들이 비슷하게 좋아하는 영화 추천이 있는데 요게 지금 알고리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저 베이스드 콜래버레이터리 필터링 그래서 UBCF. 그러니까 아까 앞페이지에 있던 알포리오리 알고리즘 다음에 나온 게 UBCF, IBCF. 요게 나와서 마케팅에서 요 추천 알고리즘 쓸 때는 이거를 많이 써요. UBCF, IBCF.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아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깊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알고리즘에 아이프리오리가 있고 UBCF, IBCF가 있구나 이런 정도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그냥 워드 클라우드하고 키워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연관성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C 마이너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처음에 데이터를 로드할 때 텍스트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형태소 분석을 하고 필터를 통해서 변수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통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게 이번 실습 자료에 맨 처음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냥 확 결과만 클릭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하나 클릭해가면서 실습하면서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품사의 그 명사가 일반 명사는 NNG, 고유명사는 NMP, 의존명사는 NND 이렇게 돼서 이것을 그 알고리즘 내에서 구분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세종 DB라든지 이런 데 같이 돼 있는 그런 그 표기법이 있구나. 표기법을 일일이 뭐 외우거나 뭐 굳이 뭐 관형형전 전성 어미가 뭐냐 이거 갖고 뭐 굳이 뭐 이거 뭐 찾고 궁금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게 표기법이 다 돼 있어서 의미를 찾을 때 이렇게 쓰는구나. 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실습 데이터는 그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 거기서 화학안전정보, 화학물질 상황에 따로 들어가면 이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포해드린 자료가 여기서 실습하기 위해서 다운받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텍스트 마이닝 하려고 데이터를 읽거나 받았을 때 보통 우리가 데이터는 로우 컬럼 이 형태로 돼 있어야지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을 했을 때 텍스트 데이터를 읽을 때 그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게 많고 엉뚱하게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앞단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 그런 게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정제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정제가 된 데이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는 전체 항목이 12개 항목, 즉 변수가 12개죠. 그리고 전체 2014년에서 20년까지 7년까지 데이터가 534건입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몇 년도에 사고일자가 어디서 그리고 그 내용은 뭐고 원인은 뭐고 사고 요령은 뭐고 제1 사고물질, 2 사고물질 이런 내용이 딱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회사에서 정비일지 뭐 조업일지 뭐 이런 거 보면 그렇게 깔끔하게 안 돼 있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게 되면 바로 분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런 정리된 데이터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그 화학물질 사고 사례 데이터인데 이것은 아까 사고 물질이 1, 2, 3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1 사고물질, 2 사고물질, 3 사고물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뭐 구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사고물질 데이터로 합치는 게 되겠는데 요거는 좀 파생변수 만들고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좀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실습 데이터는 그 처리가 다 된 사고물질로 다 처리가 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거입니다. 1 사고물질, 2 산물 갖다가 합쳐갖고 만들어서 널값이 있는 거는 제어를 하고 공백이 있다면 제거를 하고 중복 제거하고 동의어 찾고 필터를 통해서 사고물질 사전에 가게 되면은
염산과 뭐가 있었을 때 우리가 염산과 염산 10%는 여기서는 다르게 인식을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 알잖아요. 염산 35%도 다 염산이야. 그랬을 때는 이런 염산은 다 그냥 염산으로 한다서 카운트를 염산에다 넣게끔 하면 이러한 동의어 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럼 데이터를 읽어서 어떤 데이터가 가장 지금 많은지 어떤 연도에 뭐가 있었는지 궁금했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가 몇 년도에 가장 많은지 보여주는 연도별로의 어떤 막대 그래프죠. 거기에서 어떤 그 빈도 분석을 통해서 통계표까지 나오게 되면은 사고 원인이 주로 어떤 거였는지 시설 관리가 미흡한 거하고 운반 차량 사고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이런 정보를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데이터에서 봤을 때도 도별로 이게 구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어느 도가 가장 높았는지를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경기도가 높았는데 왜 높았지?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도 이것도 이제 성격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사고 물질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 질산, 염산, 황산, 암모니아가 죽일 놈이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암모니아에 뭔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 또 예. 사고가 나면 예. 그 사고 원인을 이거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예.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있잖아요. 사고 나면 사고 원인 보고가 나왔으니까 그 예. 결과랑 비교를 요거는 이제 샘플 데이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받아서 하는 거하고 데이터 분석해서 한 거하고 과연 이게 진짜로 맞아 했을 때는 별도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주범이구나도 알지만 또 봤을 때는 사고 내용이 어떤 게 가장 많았나 단어가 그래서 뭐 사고 내용상 보니까 뭐 탱크에서 뭐 누출이 되었고 뭐 염산이 누출된 건지 이런 그 유출할 수 있는 단어의 어떤 키워드를 따로 반론해서 이게 사고가 나긴 났는데 사고를 보니까 탱크에서 뭐가 됐고 누출된 거 보니까 염산에서 누출된 거 같고 이런 걸로 추정이 되고 뭐 저장 탱크가 파손이 됐고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키워드가 나타나는 게 이런 그 클라우드 워드 클라우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단어 1, 단어 2에서 단어 n까지 있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데이터에 나온다고 했었죠.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그때 나온 단어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어떤 텍스트 문장에 있어서 가스라는 단어가 여기에 2번 나왔고 공정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 속에 한 번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단어 행렬을 만들어줘야지 이거를 통해서 그런 분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시마이너의 노드를 통해서 이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노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탁 눌러버려갖고 결과만 보고 이거 되게 쉽네. 그렇지만 이걸 떠나서 내가 이거 하나를 노드마다 다 클릭해서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거는 참고로 해서 내가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처음에 만약 처음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 나오는 것까지만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연관성 분석해서 나중에 그 서포트 벡터 머신, LDA 카트 이런 것까지 이 단어를 통해서도 데이터 마이닝이 아닌데 텍스트 마이닝인데 여기까지도 분석이 되네. 이런 것을 오늘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죠? 지금 기대가 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기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 설명을 기술을 하는데 예. 이제 성향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 좀 작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좀 디테일하게 자꾸 설명을 할 경우에 예. 단어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경우에 예. 그게 어떻게 보정이 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걸 그대로 여러 번 카운트되는 작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예. 카운트가 많다는 이유로 이제 중요시되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런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언어적인 감각과 어떤 그 주변 상황, 그 도메인 난리에 대한 지식, 특히 이런 화학물질 사고 사례에 있어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공장에는 이건 좀 아니요 이라는 게 있게 되면은 그게 우선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비일지, 사고일지, 조업일지를 통해서 이런 단어가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중요한데 사고에 있어서 얘가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게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통해서 카운트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숫자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아프리오리 연관규칙 알고리즘을 통해서 나왔을 때 최소 지지도가 몇 개고 아이템스 크기가 몇 개고 신뢰도가 몇 %고 총 트랜잭션 수가 200건이고 이랬을 때 연관규칙의 가스 앤드 누출 앤드 배관 즉 배관에서 가스 누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꼭 암모니아가 새더라 그랬고 아까 암모니아가 주범이었었잖아요. 이런 게 그냥 1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관성 분석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타난 요 분석이 신뢰도가 83%, 향상도가 5, 향상도가 1보다 크면 상당히 이제 그 좋거든요. 이런 그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지지율도 서포트가 뭐 요거는 퍼센트로 좀 표시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5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첫 번째가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가스 누출이 됐을 때 주로 암모니아가 나오더라. 또 밸브를 통해서 가스가 누출이 되는데 또 암모니아가 나왔어요. 이때도 신뢰도가 85%. 가스 배관을 통해서 암모니아가 나왔는데 누출이 됐어요. 즉 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가스 배관 암모니아가 누출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을 했을 때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이제 나중에 관건에 보고할 때 그랬을 때 일례로 대통령 옛날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공부할 때 대통령 연설문 우리나라 대통령 연설문 미국 대통령 연설문 요것을 텍스트 마이닝 그 실습 사례로서 많이 했는데 문장을 갖다 쫙 봐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뭐다 이런 것은 단어 카운트하고 연관성을 보여줄 때 이것을 나중에 조합해서 이 의미는 뭡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텍스트 마이닝을 넘어서 별도의 도메인 난리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문학과 나와서 글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하시는 분이 그런 건 더 잘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 이런 게 한계가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고 최종 보고서에 의미 있게 전달할 때는 그런 테크닉도 별도로 필요하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성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10개, 15개 나온 거는
아, 이 텍스트에서 이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결과가 중요도 순위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맨 뒤에 SVM 저기 수업 받으셨죠? SVM은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 마이닝에서 아까 명서 등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할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도 나누잖아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종속 변수, 타겟 변수가 범주형이면 분류 모델. 분류 모델 오늘 하셨죠? 네. 그리고 일반 숫자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프트 벡터 머신은 분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어떤 집단을 구분했을 때 제로 또는 1로 갔을 때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하나인데 여기서도 그것을 구분해서 시설관리 미흡과 시설관리 미흡으로 예치해보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97% 운송 차량 사고가 난 것을 운송 차량 사고로 난 것으로 예측한 것이 95%. 작업자 부주의로 예측한 것이 76%. 요 분류 모델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예측을 했을 때 이것도 여기서 거기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뭐 전처리하고 EDA 그 EDA도 다 하셨죠. 그래서 익스플로레이터리 데이터 어널리시스 탐색적 분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요 영향인자를 뽑아서 모델을 만드는데 그 모델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나눠지는 관점이 타겟 변수,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느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류 모델로 가게 되면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알고리즘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소프트 벡터 머신의 알고리즘이 여기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분류율은 맞은 거를 맞게 하고 틀린 거를 틀린 게 하고 정확도가 오분류율은 9%니까 1-0.9 하게 되면은 91%가 정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액큐러시가 91%다. 그래서 오분류율이 9%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정확도가 91%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분류를 할 때는 정확도 뭐 이런 개념이 또 있잖아요. 그런 지표만 몇 가지는 이제 계속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